올해는 지금 근 1년간 200억 정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지나다니다가 이런 상가들 보면 상가 건물주님 막 이러잖아요. 모텔 크기 똑같아요. 근데 우리 모텔 건물주님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모텔이라는 선입견에 이 사업성이 많이 가려진 게 모텔 사업이에요. 월세보다 일세가 당연히 비쌀 거잖아요. 모텔은 일세를 받는 비즈니스예요. 산술적으로 31만 곱해봐도 월에 한 방당 210만 원 내는 거예요. 한 방이 근데 4평에서 7평 정도밖에 안 돼요. 30객실이면 6천만 원 이상 버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모텔 2,400개 만들고 싶어가지고 총 지금 몇 군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동시에 10개 만들고 있어요. 아니 지금보다 모텔이 많나요? 갑자기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나요? 누구든 다 어떤 사업적인 성공이 그게 최고의 인생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자신만의 어떤 행복을 찾는 방식과 그런 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건가요? 커피 네. 사왔는데. 저도 커피 샀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여기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텔 전문 시공사 스페이스 프레밍의 정우석 대표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한 지 3년 정도 되었고요. 지금 총 매출은 3년 동안 390억 정도 했고, 거의 다 이제 모텔을 시공을 하는 것들로 이제 매출을 채운 조금 특이한 시공사입니다. 그러면 올해 매출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올해는 지금 근 1년간 200억 정도 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1년을 잡았을 때? 네네. 와. 3년 동안 390억인데 네. 1년 동안 200억이면 엄청나게 급격한 성장을 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3년 동안 모텔 40개 정도 완수를 해가지고, 혹시 오늘 가는 데는 어딘가요? 오늘은 대전으로 가고요. 네. 대전에 이제 세개 현장을 돌아볼 거예요. 이미 한 60% 정도 공기가 끝난 현장이 있고, 그 다음 철거를 이제 막 끝낸 그런 현장이 있고, 저희가 만들기 전에 설계를 하고 있는 또 건물주분을 만나러 가가지고 작업한 거를 설명드리는 날입니다. 여기가 저희 사무실입니다. 네. 연간 200억 매출을 하는 네. 사무실이군요. 이거 굉장히 정신없는데, 네. 엄청 깔끔하네요. 저희 다 오늘 외근 나갔어요. 오늘 다 진짜요? 대전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네. 대전에서 오늘 다 네, 네, 대전에서 다 만나요. 그래요? 네. 거기서 다 집합하시는 거구나. 네네네. 촬영 때문에 한 번에 부르신 건 아니에요? 아니요. 오늘 일정 때문에. 원래 네. 근데 외근 가면은 다 같이 거기서 모여요? 외근 성격에 따라 좀 다른데, 실질적으로 철거 끝난 현장 보는 것들은 저희 공간 설계팀이랑 같이 다 봐야 되고, 그다음에 처음 미팅 가는 브리핑하는 때는 저희 브랜딩 팀도 같이 가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다 같이 좀 나가 있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네요. 네,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자리가 꽤 많네요. 네네네. 직원이 총 몇 분이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8명 있고요. 혹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2달 정도 됐어요. 2달이요? 회사에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과자가 많아요. 근데 대표님 수염이 엄청 매력적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르신 거예요? 저 3년 정도 길렀고요. 진짜요? 예, 보름에 한 번 정도 바버샵 가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일하신 지 3년 되셨다고 하니까 네. 일하셨을 때부터 기르신 거네요? 맞습니다. 옛날에 좀 보수적인 직장을 다녔어서 예, 수염을 기를 엄두를 못 내다가 지금은 이제 기르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커피 많이 드시나요? 네, 하루에 한 4잔 먹습니다. 4잔이요? 네. 그렇게까지 많이 드신 이유가? 제가 메가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길 가다가도 메가커피 보일 때마다 지나치지 못하고 먹다 보니까 네. 한 4잔씩 먹고 있고. 메가커피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메가커피가 전국에 2,400개 아마 넘었을 거예요. 네. 이런 레드오션인 커피 시장에 들어와서 그만큼 그 맛의 표준화를 만들면서 예, 저도 그래서 모텔 2,400개 만들고 싶어가지고 항상 메가커피를 보면서 연간 매출이 200억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작년 요맘때부터 올해까지 딱 1년 추산해보니까 200억 정도 했고요. 갑자기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나요? 저희가 모텔 전문 시공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국에 인테리어 회사는 너무 많아요. 네. 근데 모텔 전문 시공사는 아마 잘 못 들어보셨죠. 네. 예, 모텔 전문 시공사로 저희가 타깃을 좁히다 보니까 오히려 모텔 리모델링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거예요. 시장을 선정할 때 조금 더 타깃을 좁혀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좀 매출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텔을 시공하시는 분들이 네. 모텔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보다 시공성으로 보면 훨씬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카페나 식당 같은 데들 가보면은 너무너무 요즘 감도가 좋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을 많이 녹여냈기 때문에 결국 그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모텔은 가장 약한 부분이었어요. 사실 우리 모텔 가면 좀 촌스럽고 막 그렇다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 그 이유가 우리나라 모텔은 1980년대, 90년대에 일본의 러브호텔 모텔을 따와가지고 많이 복제해서 생산을 했었던 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게 남아있는 거고요. 왜 그런 산업들이 이렇게 트렌디하게 안 바뀌었냐면 모텔 사업이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이에요. 이 모텔은 음식점과 다르게 100평 정도의 땅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위에 있는 모텔 집합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젊었을 때 모텔을 시작했겠지만 그분들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결과적으로 모텔을 리모델링 해야 될 때는 젊은 트렌디한 감각들을 이 모텔에 심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죠. 옛날에 이렇게 안 좋았던 모텔들을 20, 30대들한테 맞춰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와,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상권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모텔은 땅의 용도로 보면은 일반 상업지 안에 있어요. 그 동네에서 가장 핫한 공간들이 많이 있는 그런 땅에 이제 모텔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국의 모텔들은 MZ세대를 잡지 못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사업 구조가. 그래서 그들의 이목을 끄는 어떤 공간들을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기존의 어떤 모텔을 만들던 그런 산업 구조에서는 20대 초반에 아주 트렌디한 친구들을 끌어당기기에는 조금 감도가 부족했던 예, 그런 산업이었던 거죠. 연간 200억 정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비결이 그럼 옛날 모텔을 좀 새로 바꿔주기도 하고 타겟층도 좁혔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저희는 모텔은 결국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장사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텔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굉장히 이 운영자들께서 높은 산업이다 보니까 마케팅이란 개념도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온라인에 이 우리 모텔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마케팅 세팅까지 다 해드려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되세요? 저 9시 반에 출근해서 네. 퇴근은 한 새벽 2시 정도에 하고요. 예. 잠은 안 주무시나요? 네, 그러고 새벽 3시쯤 사우나가 끝나고 이제 집 가서 잠 자고 그러고 다시 이제 9시 반에 출근하고. 아, 어차피 집에 가서 샤워해야 되니까 네네. 샤워를 사원에서 대신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이 부분 우리 다시 한번 딸까요? 중간에 밥 먹는 얘기 할까 하다가 제가.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네, 길을 놓쳤네. 이렇게 일하는 게 습관돼가지고 일을 좀 많이 하는데 이제 이거 고쳐야 돼요. 근데 제가 20대 때랑은 또 체력이 달라져가지고. 그거를 3년간 해오신 건가요? 아니요, 저 회사 다닐 때도 보통 그랬어요.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신입사원은 야놀자라는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했어요. 제가 아는 그 야놀자. 네, 맞습니다. 대기업 야놀자. 네, 지금은 이제 대기업이지만 네. 제가 야놀자 처음 들어갈 때만 해도 아주 조그만 건물에 옹기종기 이제 모여 있었던 몇 명 없는 회사였거든요. 모든 비즈니스 모델의 초점이 모텔에 맞춰져 있었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저는 했던 일이 굉장히 1차원적으로 그냥 아무 모텔이나 문 열고 들어가서요. 저희 야놀자인데 저희 거 제휴 좀 해주세요 하는 그런 영업사원 업무였어요. 모텔은 새벽에 가야 더 계약 성공률이 높아져요. 이게 저의 노하우였는데 심심한데 손님은 없고 매출 고민은 있고 하면서 센치해지는 그런 시간대에 그때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럼 놀라세요, 처음에는. 왜 이때까지 막 일을 하냐 이런 걸로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 저 친구 되게 열심히 하네 라는 인상을 주면서 저를 포지셔닝 할 수 있었던, 모텔에서 막 새벽까지 얘기하다가 그냥 그 모텔에서 자고 와. 그러고 이제 회사 출근하고 이런 게 너무 생활이었기 때문에 습관이 들었던 것 같아요. 회사 다닐 때부터 엄청 열심히 하셨네요. 네,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회사 다닐 때는 전 한 번도 그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아, 영업하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신 이유가 있나요? 재밌었어요. 와. 네, 너무 재밌었고 이 모텔 산업에서만큼은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전국구에서 제가 순위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그런 게 저의 동기가 좀 되었었던 것 같고. 조금 늦었지만 혹시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아, 저 35이에요. 89년생. 아, 네. 대표님께서 하시는 사업 마진이 얼마나 되나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면 작년 재무제표 기준으로 7% 정도 했어요. 모텔 시공 쪽에서는 높은 편인가요? 모텔 시공 전문 업체의 모수가 많지는 않아가지고 이게 높은 편인지는 모르겠는데 시공사 대비해서는 되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모텔 시공 쪽으로 들어오셨는데 네. 여기서는 업계 몇 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등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이게 모텔 전문 시공 모텔 전문 시공사가 없어요. 아, 이게 네. 아, 없어서 1등이시죠? 네, 없어서 1등이에요.
평소에 네. 출장을 많이 다니시면 네. 휴게소 많이 다니시겠네요. 엄청 많이 다니죠. 네, 기흥휴게소 괜찮아요. 네, 전문 식당가가 잘 돼 있습니다. 항상 요맘때 되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전 집에서 막둥이거든요. 3남매인데 형이랑 10살 차이 나고 누나랑 8살 차이가 나요. 그런 막둥이들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다고 보통 생각은 하지만 저희 집안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만큼 또 제 또래들이 받는 케어는 좀 적었던 그런 이제 학창 시절을 좀 보냈었어요. 중학생 때부터 용돈을 일체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이제 사고 싶은 건 많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제가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버지 옷장을 좀 뒤졌어요. 뭐라고요? 네. 아버지 옷장에 이제 안 입는 옷들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아, 돈을 훔친 건 아니고요? 네,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옷장에서 옷을 몇 벌 꺼내서요. 네. 그거를 그때 옥션하고 중고나라에 올렸어요. 아버지 옷을요? 네, 중고나라요? 네. 입으시는 거 아니에요? 입는지 안 입는지 몰랐어요. 네. 근데 어쨌든 옷이 많으시길래 그거를 한 3개 한 세트 해가지고 15,000원인가에 이제 처음 팔아본 거예요. 그래서 올리면 바로 팔리고. 당연히 프라이싱을 안 했으니까 많이 팔리겠죠. 너무 싸니까. 그래서 전표가 이만큼 쌓인 거예요. 우체국 택배로 이제 보내가지고 조금 팔리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제가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오. 그래서 이 브랜드 로고를 인쇄해가지고 비닐봉다리에다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보내고 모든 이제 그 구매 고객한테 제가 손편지를 써가지고 우와. 옷을 이제 팔았거든요. 근데 아버지 옷장에 옷이 자꾸 없어지니까 아버지가 알아채신 거예요. 이 옷이 어디 갔냐 하다가 결국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에 갖다 판 거를 아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신 게 아니고. 아, 진짜요? 네. 야, 사업가의 기질이 있구나 하면서 아버지가 그거를 긍정적으로 봐주신 거죠. 나이키 운동화 살 정도는 벌었던 것 같아요. 오. 네. 아, 그리고 급식비 제가 냈어요. 네. 꼭 내야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네. 제가 냈어요. 학교에 내야 되는 돈.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중엔 나도 뭘 하든 사업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와. 그럼 지금 처음으로 가는 현장은 어떤 곳이에요? 모텔 리모델링 현장에 가는 겁니다. 네, 이 모텔입니다. 아, 도착한 건가요? 네, 여기에요. 여기 오른쪽에. 네. 외부는 원래 가장 마지막에 하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가 이제 60% 정도 돼가지고 한 달 정도 공기가 남은 현장이에요. 창로야! 우리 PM입니다. 담배 피고 있네요. 자유로운 현장 맞죠? 네, 담배를 피고 있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직원분들이에요. 저희 현장 소장님이시고. 근데 그 회사를 되게 프리하게 넣어주시네. 아 저요? 아 원래 이래야 더 크리에이티브가 살아있죠. 네, 네.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손의 매너를 안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약간 수정 발생했어요. 객실 저 좀 볼게요. 네. 정신이 없죠? 와. 네. 오. 네. 아, 이게 60%가 완성된 현장인가요? 네, 사실 전 이 정도 된 거 보면 거의 다 끝난 걸로 보여요. 아, 진짜요? 네, 여기에 이제 마감재 붙고 하면은 객실이 완성되는 거고요. 네. 욕실에 이제 타일도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주워들었는데 네. 그 화장실에 이렇게 큰 타일을 쓰는 이유가 있다던데. 여기 이제 타일과 타일 간격 있죠? 네네네. 요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매지를 넣게 되잖아요. 이제 아, 그 흰 색깔? 맞습니다. 네. 이 공간을 채우는 매지가 네. 많으면 많을수록 고기에 이제 곰팡이가 끼거나 물때가 끼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타일이 크다 보면은 매지 수가 줄어들겠죠. 예, 그러면 이제 좀 더 유지 관리에 편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타일이 커야 미관상으로도 훨씬 더 이제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궁금한 게 네. 오늘만 해도 3군데를 가시잖아요. 네. 총 지금 몇 군데 하신 거예요? 지금 동시에 10개 만들고 있어요. 여기 이제 10개 중에 한 현장입니다. 아니, 직원보다 모텔이 많네요? 네. 이런 모텔들은 한 번 시공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비용이? 실당 시공비 기준으로는 시공에만 들어가는 거는 2,500에서 2,800 정도 사이에서 실당이요? 네, 맞습니다. 비품이나 린넨이나 이런 거 합하게 되면은 그레이드에 따라서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3,000에서 3,500 정도라고 보고 3,000을 평균으로 잡는다면 30객실이다. 그럼 9억 정도 와. 한 건물에 이제 기본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까지 총 40개 하셨다 했잖아요. 네. 그 중에 지금 10개인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은 빠르게 이제 저희가 만드는 속도가 늘어나니까 지금 아직 마감재가 붙지는 않았지만 네. 목공사가 지금 끝나 있는 상태잖아요. 네. 지금 방을 보시면 그냥 심플해요.
저희는 여기 벽에다가 그냥 페인트 바르고 공사가 끝나요. 아, 이게 뭐냐면은 기존 모텔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침대가 오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이 위에가 막 목공사로 치장이 돼 있거나 이 천정이 이제 우무령 천정으로 모양들이 막 들어가 있는 공정들이 기존 모텔에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식이냐면 약간 가정집 같죠. 그냥 우리 이제 원룸에 들어가는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심플하게만 마감을 해도 저는 된다예요. 그러면 시공비가 내려가겠죠. 네네. 목수인건비 제일 비싸거든요. 네.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목공사 비중들을 줄이게 되면은 그 유효 리소스로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실제 좋아하는 컨텐츠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방의 밸류를 올려야 돼요. 저는 스탠다드, 디럭스, 스위트 이런 룸타입을 다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모텔은 저는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스탠다드, 디럭스, 스위트 이런 거는 전통적인 호텔에서 위계를 만들어 놓은 객실 타입이거든요. 근데 우리 모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벽식 구조고 최대한 방을 많이 만들어야지 수익률이 올라갈 거니까 가장 협소한 크기로 다들 쪼개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모양만 내는 걸로 스탠다드, 디럭스, 스위트를 위계를 나누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진짜 위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건 뭐냐, 방이 똑같은 가운데 어떤 컨텐츠가 들어가고 어떤 가전이 들어가고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혹시 말로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좀 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좀 이따가 그런 호텔 한번 모시고 갈게요. 아,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이런 방은 객실 수를 막 줄이거나 늘리기도 하나요? 객실 수를 줄이는 경우는 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략적으로 네. 저희가 큰 방이 좀 필요하다 네. 했을 때는 객실 수를 줄이기도 해요. 그러면 객단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고. 아. 근데 그런 의사결정은 데이터 기반으로 나와야 돼요. 아. 사건 분석을 해갖고 여기서는 우리가 회전율을 극대화하는 전략보다는 위계가 있는 아예 큰 객실을 만들어서 높은 객단가를 받을 수 있겠다 하는 데들은 그렇게 전략을 하기도 하고. 아, 무조건적으로 방을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건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지금 1시 40분이야? 아니 1시에 50분인데 그러면 지금 절로 이동을 하자. 인카로. 컨셉 바꿀러. 아, 그래, 그래. 터미널인데 이게 이제 미래 과거라기보다는 여기는 어떤 컨셉이에요? 여기는 약간 미국의 약간 주유소 형태 그런 모텔을 한번 만들어 보려 합니다. 주유소 호텔 모텔이요? 네네네. 오, 신기하다. 직접 기획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팀원들이랑 같이 기억해서 아, 그래요? 네네. 가장 공을 많이 들인 사람이 누군가요? 그건 일단 저긴 한데 제가 제일 공을 많이 들이긴 하죠. 그 팀장님, 그도 그 일사님이 그 모텔 기획할 때 본인이 가장 공을 많이 들인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인가요? 앞잡이 마냥 이렇게 주도적으로 앞에서 저예요. 엄청 신합니다. 다음 현장으로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네네. 네. 바로 출발하자. 이제 어디로 가세요? 저희가 유성이란 동네로 가요. 신규 이제 리모델링 건이 수주가 돼서 거기를 어떻게 꾸밀 건지에 대한 오늘 브랜딩이랑 설계 발표 미팅을 하러 가요. 보통 이렇게 현장 나오면 네. 몇 군데를 막 돌아다니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럼요. 한번 그 지역에 갔을 때 관련된 일들은 다 처리하고 오려고 합니다. 대표님 보셨을 때 모텔이란 것 자체는 네. 좀 매력적인 시장이 맞나요? 매력적일 수 있죠. 어, 운영만 해결되면. 사실 우리 지나다니다가 이런 상가들 보면 상가 건물주님 막 이러잖아요. 네. 모텔 크기 똑같아요. 근데 우리 모텔 건물주님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모텔이라는 선입견에 이 사업성이 많이 가려진 게 모텔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요즘 꼬마 빌딩들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신축 많이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꼬마 빌딩 수익률이랑 모텔 수익률이랑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모텔이 높아요. 운영만 제대로 된다라는 가정이면 모텔이 진짜 매력적인 사업인 거죠. 왜냐면 월세보다 일세가 당연히 비쌀 거잖아요. 모텔은 일세를 받는 비즈니스예요. 대신 그거에 따라서 비용은 올라가겠죠. 인건비도 올라가고 관리비도 올라가고 유지 소모품비도 올라가겠지만 그걸 다 제하고서라도 일세가 월세로 따지면 모텔 하나에 하루에 대실 한번 숙박 한번 한다 했을 때 평균적으로 7, 8만 원 정도 하루에 객실 단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방당 낼 수 있는 게 산술적으로 30일만 곱해봐도 월에 한 방당 210만 원 내는 거예요. 와. 한 방이 근데 4평에서 7평 정도밖에 안 돼요. 와. 네, 그 정도 평수로 21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와. 30객실이면 6천만 원 이상 버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모텔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보다 이 공간에 대한 트렌드나 고객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컨텐츠를 공간에 넣을 수 있는 플레이어들은 기회가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나는 모텔을 혁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혁신이 그럼 뭘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혁신에 대한 정의를 저는 피터 드러커한테 찾았어요. 혁신을 쪼개면 뭐가 되냐면 폐기하는 것과 그 폐기한 것으로 남은 유유 리소스를 내가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내 비즈니스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에 투자하는 거. 그 두 개로 나뉘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들. 근데 모텔은 너무 그게 많아요. 안 좋은 서비스, 불필요한 일회용품, 화려했던 그런 치장으로 되어 있는 목공사, 이런 것들이 다 폐기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카테고리별로 폐기할 것들을 정리하니까 이게 한가득이에요. 근데 얘네만 폐기해도 예산이 엄청 아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때 당시 코로나가 발발했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특징이 있었냐면 이 산업에는 전체 이제 공간 산업에는 PC방, 노래방, 게임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집합금지 제한이 걸려요. 맞아. 그래서 컨텐츠는 너무 좋은데 그거를 대관을 못 해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PC방 프랜차이즈 엄청 많잖아요. 네. 노래방 프랜차이즈 엄청 많잖아요. 그만큼 그 컨텐츠는 검증이 된 거거든요. 그죠. 그럼 그 컨텐츠를 지금 집합금지 제한에 제한이 없는 모텔에다 결합시키면 되겠다. 와. 그게 저는 혁신이라고 봤어요. 그렇게 이제 컨텐츠 호텔이 나오게 된 거예요. 관성적으로 모텔은 이럴 거야 했던 이미지를 네. 벗겨버리고 네.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들이나 네. 사회가 추구하는 것들 네네. 그런 가치를 넣어준 거네요. 맞아요. 와. 모텔이 불필요하게 외관에 막 치장을 했었던 것도 저한테는 폐기의 대상으로 봤던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면접당. 그 필요 없는 거를 옛날에 왜 했을까요? 그게 이제 불안함에서 오는 거예요. 어디다가 우선순위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남들보단 돋보여야 되고, 그리고 가장 큰 저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이런 온라인으로 숙소를 예약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외장을 보고 이 호텔의 시설을 감안하는 시절이 그렇죠. 있긴 했죠. 네. 그때는 외장이 화려하면 그렇죠. 저긴 내부도 좋겠지. 아. 근데 지금은 의사결정 구조가 완전 바뀌었어요. 이제는 사전 예약을 하고 나서 들어오니까. 그렇죠. 여기 온 건가요? 네, 여기입니다. 아직 변하기 전에 모텔인 거죠? 네, 여기가 이제 변하기 전이고요. 대표님 안 계신가요? 여기로 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네. 보통 이렇게 미팅할 때 직원분들이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 같이 이동하고 하면 네. 좀 비효율적이진 않나요? 효율적입니다. 오히려? 네, 다 같이 쳐가지고 한 번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 현장 이동하고 전반적인 완성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혹시 수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영 없으면 진짜 별로예요. 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4개월? 4개월? 네. 일해보니까 어떠세요? 뭐라고 말해야 되죠? 굉장히 듣는 거에 장점이 있는 친구. 여기 말하는 거 잘하는 친구. 수영 없으면 진짜 별로예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앉으시면. 예. 오늘 브랜딩부터 공간 나온 것까지 전부 다 3D로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브랜딩 설명부터 들으실 거고. 비즈니스 타겟, 중장년 타겟을 이미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이제 MZ세대, 특히 커플들을 더 끌어오자라는 게 이제 미션이었고, 그리고 그 필요가 충족되고 이제 그 잠깐 휴식을 했을 때 그다음에 라운지 체어를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를 한다던가. 좀 살았으면 이게 안 보일 것 같아서. 뒤로 빼내시지. 저는 이거 진짜 빈말이 아니고 제가 저희 대표님 좋아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쨌든 대표로서 포용력이 엄청 좋고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에 그게 제일 사실 좋은 장점 중 하나지 않을까? 수영 없으면 진짜 별로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창고 공간 있으면 여기 충분히 생활 공간 나오잖아요. 그쵸. 컴퓨터랑 CCTV 다 엿다 깔고요. 조명 바꿔야겠네요. 조명 바꾸고 도장 잡자.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밥 먹으러 가실까요? 네네네. 네. 와. 대전에 원래 칼국수가 유명해요. 네. 여기서 먹어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사실 대표님이랑 식사를 딱 한 번밖에 안 해요. 오늘 하루 잘 보냈는데. 뭐랄까? 입맛이 없다고?
내가 맛있게 지금 이거 힘내야죠. 다음 목적지는 어떻게 되나요? 서구에 있는 월평동이란 데 갈 거고요. 오늘은 철거가 마무리된 현장을 가볼 겁니다. 이 현장입니다. 네. 아, 이게 완료된 거예요, 철거가? 거의 다 완료됐어요. 어. 철거가 거의 많이 끝난 상황이라서 이제 현장에 오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실제 사람들이 이동하는 주요 동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상권 같은 경우는 저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호텔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입지가 좀 열악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오기 때문에 사실 이 뒷공간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전부 다 칠을 하고 여기다가 사이니지 플랜, 간판 이런 것도 전부 다 시공을 할 겁니다. 이런 거는 사실 현장을 와서 걸어 다녀 봐야지 좀 알 수 있는 거라서 네, 보시다시피 여기 원래 프론트가 이렇게 다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철거돼 있는 거고 철거 현장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철거 잘 되었는지 오늘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일 궁금했던 게 2층이에요. 예. 지금 보시면 철거문들 엄청 많잖아요. 지금 이 잔해들이 전부 다 여기 벽이었어요. 땅도 다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지금 까낸 거예요. 와, 여기가 원래 어떻게 쓰던 공간이에요? 여기는 원래 가벽을 세워놓고 바 운영을 했던 공간인데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공간도. 네. 그래서 여기다가 F&B 시설도 만들고 그다음에 호텔의 라운지도 만들고 헬스장도 만들 거예요. 저런 데를 욕실로 안 살리고 네.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면 네. 공간 활용도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아, 저기의 용도는 숙박시설이 아니에요. 2층의 용도는 근생시설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또 숙박업소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전기나 소방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신법에 준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오히려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운영 효율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고 상업시설로 살릴 수 있으면은 살려두는 게 저런 공간에서 더 효율적인 투자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방들이 다 철거가 돼 있죠. 철거된 현장들을 보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철거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철거된 범위가 있는지, 기존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누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체크해 주면은 좋습니다. 미리 사전에 이제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철거는 네. 예산 비중이 얼마나 들어가요? 철거는 정말 현장마다 달라요. 크기마다 다르고. 그래서 보통 지금 이 정도 면적의 철거를, 올 철거를 만약에 한다고 치면은 2억까지도 나와요. 혹시 일반들이 이제 철거를 하거든 벽이 그냥 나타나요. 이렇게 정리했잖아. 성옆으로 이렇게 이것처럼 일직선으로 가는 거는 좀 어려운데 이렇게.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그 옆 건물에서 일주일 주무셨다고. 네네. 원래 현장 들어가시면 옆에 주변에서 숙박 시설 이용해 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상권의 특징이 그 타겟의 특성상 온라인 데이터가 좀 부족해요. 그런 현장은 제가 그냥 현장에 와갖고 그냥 상주를 해버려요. 와. 그래서 이 상권에서 실제로 이 저녁에 동향이 어떤지를 보고요. 아, 그럼 낮에 출근하고 저녁에 와서 주무시고 그러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네. 대단하시네요. 여기 서울에서 3시간 거리잖아요. 예, 한 2시간이면 옵니다, 저녁에는.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네. 대표님은 유독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누군가는 또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되게 전통적인 상권 분석 저것 중에 하나라서 아, 네, 진짜요? 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단 들어가자. 나는 황금장 들렸다가 들어갈 테니까 내일 보자. 고생했어.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좀 들어가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안녕. 고생 많으십니다. 아, 드디어 갔네. 이거 살려주세요. 그럼 지금 어디 가는 건가요? 지금은 저희가 완성된 호텔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 최근에 이제 오픈한 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오래된 여인숙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많았던 건물. 아, 이거구나. 네, 길도 엄청 좁아요. 우와, 이렇게 돼 있죠. 아, 귀엽다. 네, 귀여워요. 우와,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네. 아, 되게 카페 같다. 와인집 같아요. 재밌겠다. 네. 와, 진짜 예쁘네요. 네, 귀엽죠. 와, 이런 거를 브랜딩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네, 이게 여인숙이었어요. 와. 이거 외관에다가 진짜 도장밖에 안 했어요. 와, 진짜요? 네, 도장밖에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니지가 귀엽게 달리니까, 아. 이제 옛날 그 레트로한 스타일을 저희가 다시 살려가지고, 와. 요즘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아. 그래서 맨 처음에 건물주께서 엘리베이터를 외부에다가 신설해가지고 건물이랑 네. 이으시려는 계획을 하셨었는데, 그게 한 1억 들어가거든요. 네, 1억 들이지 말자. 우리 실질적으로 계단을 재밌게 만들면 된다. 그래서 여기는
밀어붙여가지고 계단으로 그냥 이용하게 되는 그런 예, 레트로한 호텔이에요. 이렇게 들어오면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보네요. 네, 이거 이제 오픈한 지 3달 정도 됐어요. 아, 3달. 네. 그래서 로비 우와. 들어오면 예, 키오스크도 있고 뭐야, 이게? 음료존도 있고 컵도 저희가 직접 만들어요. 아, 이 굿즈 같은 건가요? 네. 그리고 이게 웰컴 드링크예요. 아, 그냥 되게- 오는 순위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상추차예요. 상추 먹으면 졸렵다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그걸로 아. 차를 만든 거예요. 그럼 되게 독특한, 와, 특색 있다. 네. 그리고 뭐 객실 들어오고 나갈 때 네. 브랜드별로 다 있잖아요. 논픽션, 뭐 템버린즈, 이솝 뭐 다 있거든요. 이거 제가 자주 바르는 건데. 아, 그래요? 이거를 전부 다 그냥 편하게 바르고 나갈 수 있는 프레그런스 존이 있어요. 그냥 네.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쓸 수 있어요. 와, 너무 신기하다. 예, 책이랑 게임기 다 빌려가서 객실에서 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여기가 이제 뻥 뚫린 그냥 옛날 계단이었는데 네. 오히려 벽에 긴장감을 좀 줬어요. 아, 이게 원래 좁으면 더 금방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조명 따라서 올라가면 이제 객실로 갈 수 있어요. 여기 룸타입들 한번 보실래요? 네, 여기 전체 룸타입이 나와 있어요. 어? 제가 아까 스탠다드 디럭스 다 빠졌다 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컨텐츠가 룸타입이 되는 거예요. 뮤직룸 뭐예요? 뮤직룸은 불필요한 시공을 다 줄여서 난 제네바 스피커 사겠다. 아, 완전 그냥 이제 좋은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음질 진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오신 거구나. 맞아요. 요가방도 있네요? 네, 요가하는 방이에요. 갯배러룸 뭔가요? 갯베러룸은 뮤직룸의 조금 상위 호환 버전 룸이라서 이런 LP판 이런 거 즐길 수 있어요. 아, 그럼 이제 그 8분의 직원분들이랑 이런 거를 매번 설계하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와, 여기가 이제 이야. 비즈니스 판타지 룸이에요. 와, 깔끔하네요. 네, 보시면은 야, 이 디테일이 장난 아니다. 귀엽죠? 여기에 모니터가 있어요. 이거 PC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요즘 우리 비즈니스 출장 오시는 분들은 다 자기 아. 개인 노트북 갖고 오죠. 그러면 저는 HDMI에 연결해서 큰 화면으로 듀얼 모니터로 쓰고 싶은 니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은 사실 저 정도의 딱 타겟 때 맞는 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상대적으로 엄청 좁은 객실이거든요. 이게 3평에서 4평 사이예요. 네. 근데 이런 방인데도 생각보다 좁지 않잖아요, 실제 들어왔을 때. 근데 원래 보통 이 정도 아니에요? 원래 보통 이 정도죠. 근데 좀 더 넓어 보이는 이유는 가구가 지금 이쪽에 아예 없어요. 보통 모텔 들어오면 여기가 전부 다 가구로 통으로 맞아, 짜져 맞아, 있거든요. 맞아. 그런 순간 이제 좁아지는 거예요. 저희는 이 큰 가구들이 해야 되는 기능이 다 저기에 숨어 있어요. 아, 이걸로 하나로 주신 거구나. 네. 가구는 길이와 너비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돼요. 그래서 제작 가구 금액은 기능이 없는데 크면은 그게 전 손실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 안에 다 있어요. 또 이런 비품, 그다음에 여기 열면 냉장고가 숨어 있죠. 아, 여기 냉장고예요? 네, 여기는 이제 전기 포트하고 네. 드라이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TV는 65인치로 가요, 무조건. 그쵸. TV는 되게 크네요. 네, 그럼 요 정도 방 사이즈에서 딱 적정하게 가장 큰 사이즈. 그래서 저는 65인치로 봤어요. 65인치. 데스크 보시면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거 데스커예요. 진짜 사무 가구. 그렇네? 네, 그래서 데스커 책상이 실제 들어오니까 여기 비즈니스 판타지 룸이잖아요. 일할 맛이 나죠. 아, 어떻게 보면 되게 줄일 때에서 확실하게 줄이고 네. 넣을 때에서 확실하게 넣고. 맞아요. 야, 아까 네. 말씀하셨던 혁신이네요. 맞습니다. 야, 네. 너무 신기하다. 화장실 보면 아까 타일 우리 각수 똑같잖아요. 네. 예, 이렇게 좀 큰 타일 활용해가지고 아, 그렇네. 아까 타일이 최대한 똑같은 넓어 거네요. 보이게 하면서 간지가 없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좀 더 통일감이 있는. 그리고 이런 어떤 이게 다 액세서리거든요. 네. 욕실에 들어가는 액세서리도 그냥 은색 막 이런 거 말고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은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걸로 할 수 있어요. 단가 차이 얼마 안 나요. 그래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고르다 보면은 화장실 퀄리티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가장 기본의 공정으로만 만든 화장실이에요. 이거가 제가 만든 침대예요. 그래요? 예, 쿠션감이 이렇게 야. 해서 느껴지거든요. 앉아봐도 되나요? 앉아보세요. 우와! 짱이죠? 되게 이거 네. 비쌀 것 같은데? 되게 비싸 보이네. 이거 저한테 사시면 35만 원에. 옛날에 이렇게 영업직 하셨다 했잖아요. 네네. 영업력이 상당하시네요. 그런가요? 오늘의 집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고이고이 침 나오는 고이고이 치면 나옵니다. 여기도 네. 스탠다드 룸이 있긴 하네요. 있긴 있죠. 스탠다드 룸은 소수의 객실만 저는 하는데요.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객실의 위계를 만들어주는 기본 방이고요. 제가 만드는 스탠다드 방은 좀 달라요. 뭐에서 다르냐면 스탠다드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게 제일 낮은 방이 당연히 아니고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텔의 그래요? 기준이 되는 거라
제가 설명드린 이 호텔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능을 강화한 모든 것들은 스탠다드에 들어가서 시작해요. 컨텐츠는 그 스탠다드 방의 매뉴얼 위에 얹어지는 거라서 그런 위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뷰가 나쁘지 않죠? 야, 모텔 창이 이렇게 큰데 처음 보네요. 네, 이러면 좀 좁아 보이지 않잖아요. 좁아 보이는 걸 떠나서 너무 좋은데요? 좋죠. 네. 네. 이 이 방 방 되게 특이한 거 많네요. 이 방은 요가 뭐예요? 요가 메디테이션 방이에요. 요가 메디테이션 네, 방. 여기선 실제 요가할 수 있고 스트레칭 할 수 있고 요가 매트 깔고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방이고요. 요가 이게 뭐예요? 명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싱잉볼입니다. 저 이거 교육 받았어요. 저 이거 실제로 처음 봐요. 처음 봐요? 네. 네,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와, 실제로 보면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명상할 수 있는 방이고요. 요가방 재밌죠? 네, 재밌어요. 여자분들이 진짜 좋아해요. 진짜로 이게 네. 그냥 공간에 이런 걸 네. 있는 걸 처음 봐가지고. 네, 이걸 잘 골라야 돼요. 그래서 이거 진짜 좋은 오프라인 샵 가갖고 직접 소리 쳐보고 골라온 거예요. 수제로 만든 거라. 야, 대박이다 진짜. 네. 뮤직룸은 여기는- 기존 스탠다드 룸하고 똑같고요. 대신 이게 있죠. 아, 스피커 좋은 걸 넣어. 제네바 스피커입니다. 야, 비싼 거. 네, 보통 원룸에 거주하는 우리 20, 30대 자취생들은 제네바를 살까 말까 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가의 제품이고. 맞아. 그쵸? 맞아요. 네. 네, 사기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와서 경험해 볼 수 있게끔 해두는 게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거 하나 살려면 뭐 안 하면 되는지 알아요? 뭐 하면 여기에 이상한 목공사 안 하면 돼요. 네, 감사해요, 시장님. 네. 야, 이런 공간들을 네. 컨셉을 잡고 브랜딩을 하는데 네. 또 특별한 비결 같은 게 있나요? 그냥 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만 하고 안 해서 그렇지 야. 사실 위에서도 그냥 슬리퍼를 잘 고른 거지 제가 슬리퍼를 막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와, 네. 진짜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좀 예쁘게 하고 깔끔하게 하려다 보면 네. 되게 네. 불편하거나 사용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가끔. 근데 여기는 그냥 오히려 그 방 안에 네. 과하게 뭔가를 하지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듯한 네. 그래서 오히려 외관을 이렇게 갖춤으로써 사람들이 들어갈 때 기분 좋고 뭔가 나올 때 기분 좋은데 안에선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네. 그게 뭔가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했던 고객 반응을 지금 너무 정답처럼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간을 어떻게 인테리어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왜 이 공간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 건가 그거를 먼저 저희가 정하고 모든 그림들을 그리는 거는 시작을 해야 돼서 단순히 멋진 걸 만든다라기보다 이것들에 대한 기능을 좀 정의해보고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야, 이거 지금 이렇게 되기 전의 모습도 궁금하네요. 그거 어떻게 보면 옛날에 고시원 사시고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게 네. 좀 지내셨던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잘 성장하고 있는 회사를 이끌고 계시고 또 한층 여유로워지셨는데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이 좋죠. 행복하고.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행운이 진짜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귀인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운이 성공에 끼치는 영향은 정말 생각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뭐 이렇게 여쭤보면은 네. 운이 좋았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운이 누구한테나 전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잡아야 돼요. 자기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그런 어떤 생각들이 명확히 확고한 분들은 그럼 운을 잡을 기회가 당연히 높아지죠. 왜냐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뭔가 키를 쥐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네. 그때 우리는 누구한테 그 일을 시킬 건가라고 했을 때 뭔가 퍼스널 브랜딩이 돼 있어서 그 사람은 그걸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숙박산업에선 그런 사람이 돼 있어야 누군가는 저를 우연히 부르겠죠. 그래서 저는 이건 다 운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운을 누가 득하느냐 했을 때는 내가 그거 할 줄 안다고 더 명확하게 퍼스널 브랜딩 돼 있는 사람이 그걸 가져가겠죠, 기회를. 네, 전 그래서 진짜 다 운이라고 생각해요.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 네, 맞습니다. 지금 벌써 사업을 러닝하신 지 3년이 되셨잖아요. 네네. 이게 열정이 식지 않을 수 있는 그게 있나요? 뭔가 동력 같은 게? 좋아하는 걸 하니까요.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건가요? 네, 전 진짜 그 말을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저는 취향과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저는 제 캐릭터는 진짜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 캐릭터입니다. 지치긴 하죠. 뭐 힘들죠, 당연히 일하면은. 근데 이제 몸이 지치는 건 회복하면 그만이니까 정신이 지치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 정신이 지치는 건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친구 중에는 정말 공무원도 있고 워라밸을 지키면서 사는 게 행복한 친구도 있고 예전에는 사실 이해를 잘 못했어요. 워라밸이란 단어를 싫어했던 적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졌어요. 그냥 각자 자기가 행복한 대로 살면 되는 거고 네, 누구든 다 어떤 사업적인 성공이 그게 최고의 인생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자신만의 어떤 행복을 찾는 방식과 그런 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게 제가 이제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되게 필요한 자세라는 걸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저는 다 열려 있습니다. 대표님은 지가 어떻게 보면 되게 가파른 성장을 해서 회사가 커지고 있잖아요. 네네. 항상 늘 잘 됐을 것 같진 않은데 네. 힘들었었던 적은 없었나요? 모텔의 혁신을 제가 만들려고 혼자 만들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 모텔을 바꿔보자 라는 진정성을 가진 그리고 자기 전문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개 정도 만들 때까지 저 혼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0개 저희 회사에 직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네, 혼자 만들었어요. 10개면 지금 40개 하셨다 했잖아요. 네네. 와, 4분의 1인데요? 그렇죠. 그럼 얼마를 혼자 계셨던 거예요? 1년 반 정도를 혼자 있었어요. 지금 3년 되셨으니까 네. 절반 정도로 혼자서 버티신 거네요? 네네. 혼자 버티는 과정이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제가 힘들다고 대충 의사결정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사실 인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신중을 계속 기했고요. 정말 마음이 맞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모으고 그러면서 이제 합류를 하고 나서는 좀 더 속도를 내서 저희가 더 좋은 퀄리티로 실제 진짜 모텔의 혁신에 가까운 것들을 더 많이 도모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된 거고 그게 지금이라고 저는 또 보고 앞으로 또 제가 1년 뒤에 뭐 이런 영상을 찍으면 그땐 또 이제 지금이 또 초기 같겠죠. 네, 그래서 사실 초반에 만들었을 때는 마음 맞는 사람을 내가 빨리 잘 찾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가장 좀 힘들었던 포인트였어요. 아무것도 없으셨을 때부터 성장하고 있는 사업을 이뤄내신 거잖아요. 네네. 성공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사실 뭐 성공의 정의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대부분의 일들이 안 되는 거랑 자기 일이 안 풀리는 거는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심플한 얘기지만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안 풀릴 때는 스스로한테 너 뭐 했어를 던져보면 사실 뭐 한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생각은 진짜 많이 하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공사가 안 들어오잖아요. 세일즈를 더 많이 하면 돼요. 근데 보통은 왜 안 되지 고민하다가 안 하고 끝나요. 결과적으로. 그럼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가 되거든요. 그러지 않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다 제쳐두고 하나만 남기라 그러면 실행할 줄 아는 힘만 있으면 되고요. 실행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좀 적게 하면 실행을 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몸에 문신이 딱 하나 있는데요. 진짜요? 네, 그것도 라틴어로 그 팍시파시스라는 의미예요. 말하지 마라. 너 말할 필요 없다. 해라. 그냥 그거 한 문장 딱 있어요. 앞으로 대표님의 목표는 어떤 건가요? 저는 사실 이걸 종합건설업으로 우리 회사를 키우고 싶어요. 지금 저희는 실내 건축업이거든요. 근데 종합건설업으로 사이즈를 키워서 더 유명해지고 더 멋지고 더 상징성 있는 그런 신축 건물들도 많이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고 진정한 공간 조직을 더 디벨롭된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확실한 어떤 숙박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이제 공간 조직으로 만들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종건사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보고 있고 지금 나한테 필요한 사람은 누구고 제가 만나러 다녀야 될 분들은 누구고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구독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그냥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그냥 진짜 하면 되고요. 생각보다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말씀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거든요. 근데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많거든요. 진짜 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진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거든요. 네,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한참 더 가셔야겠지만 네, 이제 1시간 반 정도 가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